인맥은 늘리고 친구는 통제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인맥과 정보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다. 부자가 인맥이 궁색한 경우는 거의 없다. 또 반대로 인맥만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도 흔치 않다. 그만큼 인맥과 돈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인맥을 통해 돈이 되는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맥 관리가 정보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인맥에 투자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인맥에 투자하는 것은 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운이 결국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이다. 운이 좋아서 큰돈을 벌었다고 말하는 부자들은 사실 인간관계와 인맥 형성에 공들인 덕에 막대한 부를 쌓게 된 것이다. 부자들은 큰돈을 벌어주는 게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네트워크, 즉 인맥 형성이 부를 가져다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 부자가 재물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인맥이 곧 부자가 되는 황금의 열쇠임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은 돈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정반대로 돈이 오는 통로의 방해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인맥이 그럴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까운 친구 또는 애인 등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큰 적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 또는 애인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꼽자면 정신적 낭비와 물질적 낭비를 초래하는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가장 직접적인 인맥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인맥은 늘리고 친구는 통제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인맥은 넓고 많은데 친구는 의외로 적다는 사실이다.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 아르바이트든 직장 생활이든 단 한 번이라도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경험을 통해 익히 알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인맥 관리를 1순위로 꼽는다. 한국에서는 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분명 무엇을 아느냐가 힘이 된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끝난 뒤부터는 누구를 아느냐가 훨씬 큰 힘이 된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는데 충분하지 않다. 성실한 사람은 세상에 널렸다. 자식이 많다는 것도 부자가 되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 세상에는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부지기수다. 주변을 살펴보면 누군가를 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성실하고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좋은 기회를 잡은 사람들, 빈틈이 많은 사람인데도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은 단 하나의 강력한 무기, 바로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지위를 준 바로 그 사람을 안다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과만 놓고 따지자면 그들이 성실하고 유능하지만 좋은 기회나 지위를 잡지 못한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지위를 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있다며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도 사람이 돈을 벌어준다는 진리를 이미 터득했기 때문이다. 인맥은 운을 부르고 돈을 만든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힘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빌 게이츠도 1973년 여름 미국 하버드 대학 기숙사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스티브 발머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주식 투자로 최고 부자에 오른 워렌 버핏도 오랜 친구이자 파트너인 찰스 멍거와의 인연이 있었기에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며, 세계 금융계의 풍운아인 조지 소로스도 짐 로저스와의 인연이 있었기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다. 결국 어떤 부자도 혼자만의 힘으로 부를 축적한 경우는 없다. 인맥에는 지도자, 협력자, 추종자가 있으며 가장 먼저 필요한 인맥은 지도자, 스승이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 50% 이상을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자들은 인맥을 꼭 필요한 투자처라고 생각한다. 고추장 맛은 며느리도 모른다는 말이 한동안 유행이 된 적이 있다. 어느 분야든 해당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정상의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쉽게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큰돈을 번 사람의 성공 노하우는 결코 쉽게 떠벌리지 않는 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다. 나이를 불문하고 큰돈을 번 사람들의 실질적인 경험담이나 노하우는 새로이 부자 대열에 합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경험담과 노하우를 자신과 가까운 특정 사람들과만 공유한다. 섣부른 천기누설은 돼지 목에 진주밖에 될 수 없기에
설령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큰돈 버는 노하우를 제대로 전수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돈이 되는 정보를 전수받을 수 있는 경우는 흔히 귀 있는 자라할 수 있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한정된다. 부자들은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긴밀한 사이 즉 특정한 범위에 들기만 하면 또 다른 부자로 탄생하는 급행열차를 탄 셈이다. 결국 부자가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성공한 사람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고 부를 유지하는 방법 역시 그런 네트워크를 견실하게 유지하는 철저한 인맥 관리에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꼭 투자해야 할 대상이 인맥 관리라고 생각한다. 인맥 관리는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큰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투자해야 할 항목이다. 효과적으로 형성된 인맥은 정보와 돈을 끌어모으는 핵심적인 요소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사람을 자기 주변에 두는 게 효과적인 인맥 형성이라고 생각할까? 그들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인맥을 형성한다. 여러 사람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기보다 반드시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보다 뛰어난 상대를 최우선으로 꼽는다. 해당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이나 현재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인맥 네트워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비효율적 관계는 자제한다. 만인의 친구는 어느 누구의 친구도 아닌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이미 달성한 사람을 만나야 자신이 목표하는 분야에 대한 그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또한 자신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시야와 능력이 넓어진다. 이런 목적의식은 어느 정도 부를 쌓아갈수록 더욱 확고해진다. 부가 쌓일수록 인맥 범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만일 인맥을 선택할 때 목적의식이 없다면 옥석을 가릴 수 없어서다. 효과적인 인간관계는 효율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하면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쉽게 눈치를 챈다. 상대가 눈치를 챌 만큼 어리숙하게 접근하는 건 이 사람 기회주의자군 하는 인상밖에 심어주지 못한다. 그래서 인맥 형성은 목적이 편하지 않게 겸허하고 치밀해야 한다. 물론 진심과 호의에 기반한 인맥 형성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한 가지는 기억하라. 경사는 못 챙겨도 조사는 반드시 챙기라는 것이다. 이것만 잘 챙겨도 그 효과는 상당하다. 인맥 형성과 인맥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모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해야 한다. 동호회 활동이나 지역 활동, 동창회나 동문회 등의 여러 모임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저녁 시간마다, 주말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다. 만일 여러분의 배우자가 곧장 집으로만 퇴근하길 바라고 주말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면서 오로지 가족과 함께 지내길 원한다면, 그래서 부부싸움이 싫어서 배우자의 의도대로 그렇게 산다면 조만간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기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주변을 돌아보면 손발 노릇을 해줄 인맥이 사라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주변에 남은 것은 오로지 배우자일 테지만 애초에 인간관계를 달갑지 않아 하던 배우자가 충실한 손발 역할을 해줄 거란 기대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다고 인맥 만들기와 관리를 위해 모든 시간을 집 밖에서 보내라는 말은 아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하면 바쁠 가치가 없지 않겠는가. 부모의 힘을 빌리는 것도 인맥의 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모는 최대의 인맥이 될 수 있다. 친척, 학교 선후배, 친구만을 인맥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 부모까지도 인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좀 더 빨리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자식은 부모의 지위, 돈, 권력 등 모든 배경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지위와 돈과 권력을 가진 부모를 두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남보다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된다. 그러나 좋은 배경을 가진 부모를 가졌다는 것은 좀 더 빨리 부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행운의 열쇠를 쥔 것이지 부자에 이른 것은 아니다. 실제 부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손에 쥐고 있는 행운의 열쇠를 활용하여 행운을 여는 행동, 즉 좋은 배경을 가진 부모를 발판으로 삼아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면서 부를 일구는 실천을 통해서다. 행운의 열쇠를 쥐고도 행운의 문을 열지 못하는 부자들의 자녀들은 주변에 숱하게 많다. 결국 좋은 부모를 둔 사람이 행운의 문을 여는 것은 본인의 노력과 부모를 발판으로 삼아 성공에 이르려는 노력을 통해서다.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큰 적은 가장 가까운 친구와 애인이다. 사람들은 경제적 풍요를 자신의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굳게 결심한다. 그런데 그 결심을 제일 방해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는가?
의외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다.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 또는 애인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부자가 되는 길은 어렵고 고독한 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렵고 고독한 길을 못 견뎌 한다. 누나 그렇듯이 힘든 하루를 마치고 퇴근할 즈음이면 가까운 친구와 만나 술 한잔하면서 회포를 풀고 싶어 하고, 주말이면 애인과 멋진 데이트를 즐기고 싶어 한다. 사회적으로 맺어진 직장 생활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친분 속에서 고된 일과의 짐을 털어버리고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찾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왜 부자가 되는데 친구나 애인이 방해가 될까? 쉽게 생각해보자. 우선 이런 개인적인 사교 속에서도 항상 소모되는 것이 있다. 바로 시간과 돈과 에너지다. 예를 들어보자. 사랑하는 사람과 멋진 사랑을 하고 싶다면 가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생일날엔 최고의 선물과 이벤트도 마련하고,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여행도 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벌어들이는 수입에 한계가 있는 사람에게 영화 속 연인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데이트 비용도 상당한 금전적 지출이 따르고, 특히 자동차까지 구입하게 되면 재정적 낭비가 심각해진다. 이런 지출과 낭비를 억제하고 부자가 되는 여정에 돌입할 때 가장 먼저 태클을 거는 사람이 가까운 친구들이다. 술자리를 줄이고 만나는 횟수를 줄이다 보면 친한 친구들은 대번에 묻는다. 요즘 왜 그래? 등등의 말로 섭섭해한다. 애인의 경우라면 다른 사람 생긴 거야?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인데 선물도 안 주는 거야? 그래, 돈 열심히 모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난 다른 사람에게 가련다. 이런 협박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친구나 애인이라면 부자가 되는 길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친구와 애인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 친구와 애인과의 인연을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친구와 유용한 애인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